지난번에 이제 간담회를 이제 다니고 이번에 세 번째 참석을 하는데요.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또 많이 코칭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시각일지는 몰라도 제가 한때는 이제 좀 기독교 교회를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단양서에서 이제 간담회를 할 때 이제 구인사에서 이제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찬을 이제 그 구인사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선입견이나 뭐 좀 편향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제 자신이 사실 이제 사찰 음식이 상당히 이제 제가 거부감이 좀 많습니다. 그 이상한 뭐 향내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사찰에 가면 또 음식을 거의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간단히 그냥 뭐 국물 있는 것만 조금 좀 먹고 왔는데 그런 이런 선입된 편향된 이제 제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제 집안이 잘 되거나 자신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또 사고가 안 나게 위해서 이제 무슨 고사 같은 거를 이제 수시로 지냅니다. 차를 뭐 새로 샀거나 뭐 이럴 때 또 이사를 했거나 이럴 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반드시 이제 그 고사 지낼 때 올라가는 게 이제 돼지머리인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사를 지낼 때 이제 저는 절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또 그 동물의 머리를 놓고 좀 우리 사람이 미천한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상당히 올바르지 않은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여태까지 고사를 지낼 때 이제 절을 돼지머리가 있으면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좀 맞는 건지 또 올바른 이 종교관이라든지 이런 가치관이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 맞는 건지 이걸 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질문 사항은 제가 이제 지난번 연휴 마지막 날 이제 당직을 쓰고 이튿날 이제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니까 70 넘으신 이제 부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거의 되신 분이 이제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저씨한테는 이제 평상시에 한 2번 정도 이제 인사를 지나가다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구마가 농사를 잘 지셨네요. 그리고 이제 내려서 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인사를 한다고 그래 왜 인사를 하시냐 그랬더니 저는 사실 여기에서 저 한 200m 떨어진 저 언덕 위에 사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인사를 모르고 이렇게 사람한테 지나가면서 한 게 아저씨구나. 혹시 경찰관이시냐고 물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그 경찰이 산다는 걸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경찰이 이렇게 쉽게 이제 이렇게 좀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이웃들한테 참 소통이 잘 되면서 우리한테도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저씨가 이제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경찰이 이게 인사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오히려 이제 맨날 불러가서 혼내기만 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경찰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 우리가 오히려 경찰이 국민 편에 더 다가서려고 이렇게 와서 인사도 드리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총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문을 여는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간담회를 하시면서 많은 이제 우리 지휘부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또 지부대 파출소장들하고 이제 많은 간담회 하시면서 코칭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이 소통을 진짜로 우리 동료들하고 우리 이웃하고 또 국민들하고 또 이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경찰 이미지가 어떻게 가면 진짜 좋은 이미지로 잘 비춰져서 소통으로 인한
우리 경찰 이미지가 체감한 정도가 또 향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또 특별한 게 있으시면 총장님의 좋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완전히 뭐 질문을 2개씩 막 하는구먼 몰아서. 휴식 때 쉬라고 그러니까 질문만 연구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2가지 다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까 이제 이 1신, 2신 인간과 나머지의 그 차원계의 영혼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3차원이고 이 영혼신들이 살고 있는 차원이 4차원이에요. 요 3, 4차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물질의 체를 가지고 있는 신, 물질의 체가 없이 비물질 에너지 상태로 있는 신, 요것이 다르지 같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가지고 있던 집착을 우리 육신을 벗을 때 그대로 그 집착에 딱 정지되는 거예요. 정지돼서 그 상태로 이제 이 차원계로 간단 말이에요. 4차원으로. 그러면 이 4차원에 있는 영혼신들은 어떻게 성장 발전하느냐면 인신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내가 성장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맞아가느냐? 지 주파수 질량만큼 연결돼서 가요. 내가 여기서 살 때 그 질량 낮게 살았는데 후손은 질량 높은 일을 하는 후손한테 붙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요놈에 의해서 내가 빨리 닦여가지고 빨리 내가 해탈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윤회해 오든지. 안타깝게도 지 질량만큼으로밖에 연결이 안 돼요. 이건 정확하게 주파수 법칙에 의해서 주파수에 따라서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KBS 들으려면 KBS 뭐 몇 점 몇 메가헤르츠, 그지? 응? 그 다음에 MBC 방송 들으려면 MBC 그거 틀어야 되듯이 딱 그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질량이 낮아요. 질량이 낮으냐 높으냐는 어떻게 보면 아느냐면 너와 내가 분별된 자는 너와 내가 하나 된 자보다 질량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이제 이건 구분되지?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분별하고 편을 가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량이 낮아요? 높아요? 낮죠? 내가 낮다고 하면 내가 돌맞을까 봐 그래. 그런데 내 주위에는 그것을 융합하는 조상들이 나래비 서 있을까요? 분열하는 조상들이 나래비 서 있을까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조상들이 같이 있겠지. 그러니까 가서 보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은 거야. 왜? 나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신을 가진 나는 먹기 싫어도 먹기 싫은 척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요 주체권을 가졌는데 영혼신들은 안 그래요. 지가 주체적으로 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 후손이 싫으니까 저도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에 집착이 더 큰 그 조상이 나한테 더 강한 작용을 하면 냄새도 맡기 싫고 그 절간 근처 가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간에 다니던 사람들은 또 뭐예요? 교회 옆에 가기도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옆에 있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이렇게 가져가야 될 문제예요. 응? 왜? 다 같이 잘 살려면 극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로 이것이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논리로 이것이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차원의 이 얘기로는 지금 양쪽이 다 이해가 되죠.
절에 가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교회 가는 사람도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 안 되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 차원 높은 얘기를 들었으면 그거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르고 싶지 않으면 냅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그 대신 이쪽을 버려두고 살아야 되는 고통과 아픔은 네가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양쪽을 분별해서 이쪽은 좋고 저쪽은 싫어하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아직도 있어. 때가 아직 묻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원리와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계에 빠졌다가도 금방 나오죠. 내가 또 이거 종교를 분별했네. 저 사람을 또 아니라고 내가 또 이렇게 또 내쳤네. 요걸 내가 금방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요 정도 힘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을 접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야 지도자고 리더지. 리더가 이런 진리의 지식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 또한 분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 분별밖에 안 되니까 내 논리를 가진 자는 네 논리를 가진 자와 충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지? 응? 응?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소통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죠?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해요. 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진정한 소통은 진리의 지식을 흡수하지 않은 자, 너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통이 돼요. 나는 내 논리 가진 자만 모으면 소통되지. 여자들하고는. 그지? 또 요 논리 가진 사람은 지 논리 맞는 사람하고 소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 논리 가진 사람만 모여 살겠지? 그런데 너희들끼리만 살면 무슨 문제가 되냐? 언젠가 요것들이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요때는 불통인데. 그러면 지금 이 환경에는 요렇게만 모여 살 수 있게끔 놔둬야 지금 하나님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요 잘 이렇게 서로 교류해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게끔 환경을 줘야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응? 교류하게끔 줘야지 하나님이 바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환경을 자꾸 섞이게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마을하고 저 마을하고도 교류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려면 상당히 어렵게 가는데 지금은 뭐 세계를 하루에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환경을 빚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편견과 내 논리만 가지고 너를 폄하하고 너를 배타하면 그래서 인류가 왜 70% 성장했다고 그러느냐면 옛날에는 언감생심이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가요? 뼈도 못 추리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들어와요? 뼈도 못 추리고 죽어 나올지도 모르면서. 근데 지금은 인류가 세계에 어디를 가더라도 오지를 가더라도 내 목숨이 그렇게 위태롭다라고 하는 위험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은 인간의 보편적인 지금 인지가 열렸는데 이게 어디에 가다 보니까 이게 막혔느냐면 이게 이 지식이 70%가 그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60%까지는 일반 지식 상태로 가다가 60%에서 70%는 이게 상식으로 굳어진단 말이에요. 상식으로. 응? 그건 어떤 걸로 비유해서 보면 아느냐면 우리가 곰국 그 뼈국을 끓여서 놔두면 위에 층이 지죠. 응? 층이 져서 위는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이 위하고도 안 통하고 요 아래도 안 통해요. 걔네들은. 그렇게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요 상식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통하는데 상식이 다른 사람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충돌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할 때는
네 상식과 내 상식이 맞는지, 얼마나 통하는지, 이것은 최소한 봤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보고 조건만 봤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맞벌이 하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 상대방 집안이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게 있는가? 내가 그 집안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 놈들이 그 집안은 왜 따져? 어? 서로 살아가기로 합의해 놓고 집안은 왜 따지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식 가지고도 그 안에서만 통할 뿐이지 그 상식을 벗어난 사람과 벗어난 집단과는 안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면접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나 스스로가 진리를 접해서 이 상식을 무너뜨린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도 어느 위치에 있고 그 격차가 30% 이상 나지 않을 때 그자와 내가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갈피를 못 잡고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알지는 못해도 이런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감각으로 알아서 이게 스스로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빨리빨리 결혼하려고 안 해요. 우리만 해도 20대 초반만 되면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고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당연히 가서 애 낳고 키우는 걸로 알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크게 풀어놓고 보면 이제 작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아까 한 말 중에 이 큰 이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를 개런티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우리 경찰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 안 해요. 나는 우리 경찰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지. 내가 청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해 가고 있다. 그럼 현장은 어떠냐? 그건 내가 모르겠다. 그 당신들이 좀 모니터링 해주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얼만큼 그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 우리 경찰 친절한 경찰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나도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놈이 나조차도 저 사람 어떻게 개런티 하는데 내가 3,400명을 어떻게 개런티 하냐고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과장이라고 우리 과 다 개런티 한다고? 서장님 우리 과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책임지고 뭘 책임져? 하나도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화할 때 나 빼고 누군가를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해주라. 응?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자. 그리고 인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면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으려면 인사 받을 짓을 했어야 받지요. 평상시 보기도 싫은 놈이 왔는데 왜 인사를 해요? 해코지 당할까봐 인사하잖아. 그지? 그 해코지 당한다고 하는 거에 없으면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계급 높은 사람한테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해코지 할 수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거요. 이건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 연결하기 싫어요. 먼저 봤어도.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상황을 봐서 아니, 연결하기 싫다니까? 안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상대가 새파란 놈이 엊그제 들어온 경찰관, 초임 경찰관이 내 옆에 지나가면서 본척 못 본척하고 지나가네?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인연하기 싫다는데. 그러니까 과장이나 돼가지고 이제 서장한테 아침에 회의하러 가지고 서장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이게 인사도 안 하고 막 고개 뻣뻣이 들고 지나가는데 이거 좀 인사하는 운동 좀 펼칩시다. 너나 해라 이놈아. 남들 놔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주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엊그제 들어온 순경이 뻣뻣하게 지나갈 때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을 뭐라 하려면 내가 뭐라 할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 할 수 있는 내가 노력을 했느냐. 응?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내가 한 말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했는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퇴직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뻣뻣하게 네가 언제냐 하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아이고 총장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하고 인사할까요? 그렇죠? 인사 받을 짓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주민들한테 왜 먼저 인사를 하느냐? 신용 얻으려고. 우리 경찰 좀 믿어주세요. 나 좀 믿어주세요. 그지? 내가 위험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먼 사람도 아니니까 나 좀 봐주세요. 요 신용 얻으려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얻을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다니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게 되고 또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나한테 인사를 건네거나 말을 건네게 되고 또 자기가 들은 어떤 정보가 있으면 지나갈 때 저 김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하고 엊그제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전달해주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내가 인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 주민들 보면 당신들 말이지 이번 간담회 갔다 오니까 충주에서는 이렇게 했다대.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인사하기 운동 펼칩시다. 이런다고 운동이 펼쳐지느냐고. 그지? 그놈의 간담회 좀 그만하라고 그러지. 간담회만 갔다 오면 그 일을 한삼태기씩 가져온다고 간담회 못하게 하지. 그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알은 게 있다면 그렇구나. 응?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깨쳐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나 한번 해보려 하는데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오파를 넣을 수가 있죠. 어느 선까지 내가 한 어떤 행의 질량에 따라서 상대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질량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만이 실수가 없이 상대와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소통이 되는 거지. 이런 원리를 모르고 어떤 그 방편 수단에 만 찾으면 그 수단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수단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한테는 방법을 백날 물어봐야 방법은 1000가지 만가지 되기 때문에 내가 다 그 얘기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야. 이 원리를 이해하면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 그 근기에 맞게끔 내가 갖춘 거에 맞게끔 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이 정도 되면 뭐 이해가 되겠지?